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찬쌤의 쉬운 미생물학의 찬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레지오넬라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 시작합니다. 자, 레지오넬라입니다. 이 레지오넬라는요, 우리가 국시 문제집이나 일반적으로 미생물학 문제집을 봤을 때 약 한 문제, 이제 실기 문제까지 포함하면은 한 두세 문제 정도 나오는 그런 부분들의 비중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들만 이제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만 몇 가지 짚어보고요. 그러고 나서 이 레지오넬라는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지오넬라는요, 지금 보이듯이 이제 레지오넬라 유모필리아라고 하는 요 균이 인체에 병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레지오넬라는요, 유모필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 나와 있듯이 그람 음성 호기성杆菌, 그러니까 절대 산소성을 요구를 합니다. 여기다 쓸까요? 이제 절대 산소성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호기성杆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杆菌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제 형태는 되게 다양하게 다형태성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한 개의 단제성 극편모라고 하는 단제성 극편모를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극단모성 편모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쓸까요? 극단모성 편모. 극단모성 편모로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람 음성 짧은 막대균이다 라고 있어서 까다로운 호기성 이제 그람 음성 세균을 통해서 얘가 굉장히 이제 BAP 보통 한천배지나 BAP에서 비발육을 합니다. 그것만큼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영양 요구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아셨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요, 이제, 배양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들의 특징처럼 있기 때문에 요거요. 보통 한천배지나 혈액 한천배지에서는 발육하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듯이 BCYE라고 하는 배지, 그 다음에 FC 배지에서 보통 이제 그렇게 배양을 하게 되는데요. 이 BCYE 배지라고 하는 건 거기 이제 뭐 제가 읽지는 않을게요. 요거의 약자니까 BCYE라고 해서 요거의 약자인데 보통 얘는 어떻게 되냐면 pH가 6.9 정도 돼요. pH 6.9인데요. 이건데 여기에 시스테인하고 페릭 아이온을 가한 그런 배지 첨가했을 때 굉장히 잘 자란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지오넬라 유모필리아 같은 경우에 특징적인 그 배양 BCYE 배지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하고 그 다음 또 여기 FC 배지 그래서 얘는요 배양했을 때 갈색 색소를 생성합니다. 갈색 색소를 갈색 색소를 생성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배지가 이 배양 할 때 사용되는 배지다라고 꼭 여러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요. 이 레지오넬라 뉴모필리아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을 발효도 산화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원성은요. 재앙군인병, 그 다음에 이제 폰티악병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폰티악 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얘는요, 이제 대부분 다 뭐에 감염이면 호흡기 감염이야. 호흡기계 감염을 나타내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려져 있고요. 여기 나와 있듯이 냉각탑의 냉각수를 통해서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호흡기계 감염, 그 다음에 에어컨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냉각탑의 그 냉각수, 에어컨 시스템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병원성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요. 진단은요. 이제 그람스테인 염색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김자스테인이나 혹은 이제 도운 염색,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염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요. 또 하나 이제 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면역 형광 항체법. 그래서 얘를 뭐냐면 IFA라고 얘기하죠. IFA. 그래서 이 면역 형광 항체법이라서 이 레지오넬라 항원에 대한 그 신속한 시험을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면역 형광 항체법에 속하게 되는데 뭐냐면요. 여기 나와 있듯이 이런 호흡기계 감염 있잖아요. 이 폐렴 환자의 소변 검사로 통해서 이제 항원을 검사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면역 형광 항체법. 그래서 나와 있고, 뭐, 직접 형광 항체법이나 뭐, EIA. 그래서 이제 배양이 까다로운 균 동종에 보통 대부분 이용하게 되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항원에 대한 신속 검사를 통해서 그런 이런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제 뒤에 제가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도감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왼쪽 편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그람 음성, 이제 단간균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그래서 이렇게 레지오넬라 같은 경우 이렇게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은 이제 그람 음성 단간균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그림은요, 이제 면역 형광 항체법으로 이제 염색을 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거를 면역 형광 항체법으로 염색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형광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이렇게 보이더라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도감으로 나타낸 겁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레지오넬라의 형상이 이렇게 되고 있구나라는 부분들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왼쪽에 그림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은 얘는 이제 어디서 어느 배지냐면 이게 BCY 배지에서 이제 그람 염색을 한 겁니다. 배지 집락을 이제 그람 염색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람 음성 단간균이고 그 다음에 형태가 굉장히 다형태성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모양으로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염색에서 그냥 일반 그런 그람테인 염색 같은 경우가 좀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김자쌤 이런 염색을 통해서 조금 더 염색하기가 편하다라는 부분들, 염색이 잘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람테인으로는 염색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부분들, 이 레지오넬라의 큰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요, 지금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뭐 했었어요? 한 개의 단제성 극편모, 그죠? 그래서 극단모성 편모를 가지고 있는 게 레지오넬라 뉴모필리아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죠? 극단모성의 그죠? 편모. 극단모성의 편모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 레지오넬라 뉴모필리아의 특징이다 라는 부분을 이렇게 도감으로 나타낸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도감 그림은요, 왼쪽에 있는 도감 그림은 이제 뮬러 힌톤 배지에서 나타나는 그런 하나의 성상입니다. 다시 쓸까요? 여기에서 이제 성상인데요. 지금 이거를 이제 배지에다가 이제 35도에서 한 37도씨 한 6일간 배양하게 되면 지금처럼요, 갈색의 색소를 이제 생성하게 됩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레지오넬라 뉴모필리아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얘는 BCY 배지에서의 집락 성상을 나타낸 건데 지금 보시면 어때요? 만약에 이 부분들을, 그죠? BCY 배지에서 이제 우리가 뭐 폐조직이라든지 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여기다 접종한 다음에 여기도 이제 35도에서 37도씨에서 뭐 한 3일에서 7일 정도 배양하게 되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표면에 이렇게 광택이 나타나면서 어떻게 평평한 그런 집락 있죠? 이렇게 평평하게 쭉 이렇게 집락으로서 발육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BCY 배지에서 집락 성상이 이렇게 보여지게 된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도감으로 나타낸 겁니다. 아셨죠? 도감 그림으로 나타낸 거라 이렇게 보이게 된다. 이게 BC, Y, 얘는 뮬러, 힌턴 배지, 그죠? 이런 부분을 나타내고 있더라. 자, 이 다음 도감은요, 이제 레지오넬라 뉴모필리아균을 이제 그 가건물 재료에서 이제 직접 형광항체에 염색해서 이제 형광현미경으로 관찰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의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도감으로써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의 특징도 보이더라라는 거 참고적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간접 형광항체법이라든지 면역 형광항체법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폐렴 환자의 소변 검사로 항원을 검사하는 부분들 중에서 이제 한 가지를 제가 여기다 갖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버트에서 나오는 그 하나의 그 진단, 그 유린을 통해서, 유린 항원을 통해서 이제 검사하는, 그 항원을 검사하는 그런 방법의 그런 진단 키트인데요. 그래서 면역 크로마토그래피법을 이용해서 이제 소변 내에서 이제 그 레지오넬라 뉴모필리아 항원을 이제 검출하게 돼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정성으로 분석하는 그런 방법에 대한 그런 하나의 메소드를 여기다 갖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그 재료 뭐가 필요하는지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시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양성, 음성 대조, 면봉, 그 다음에 면봉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검사 키트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초시계도 필요하고 뭐 이렇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 온도를 나타내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실온에다가 이렇게 온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요, 이제 그 검사 테스트 카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뜯어 보면 이렇게 테스트 카드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벌리게 되면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체를 채취를 하고 여기서는요, 이제 소변에 대한 검체를 채취하고 여분 제거를 하고 이후에 그 다음에요, 이제 면봉을 가지고요, 이제 면봉을 삽입하게 되는데, 이 면봉을 이제 삽입하게 되면 이렇게 구멍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래 구멍 이쪽에다 이제 삽입을 해서 어떻게 돼요? 면봉 끝이 이 위쪽 구멍에 완전히 보이도록 이제 확 밀어 넣은 후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시약을 준비해서 시약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시약을 추가해야 돼서 여기 한 2방울 정도 떨어뜨리게 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카드를 여기 보면 이제 접착 라이너가 있잖아요. 라이너를 떼고 난 다음에 이제 카드를 닫고 이제 카드를 완전히 이제 덮어주게 됩니다. 밀봉을 하게 되고 난 후에 그러고 난 다음에 약 15분, 그죠? 이제 반응 시간은 이제 15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5분 정도 반응을 하게 되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결과 해석이죠. 결과 해석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돼요? 15분 후에 이제 결과를 확인하게 돼서 그렇죠? 이렇게 되면 양성, 음성, 그 다음에 이거는 결과가 이제 부족하게 되면 다시 재검을 하든지 이런 부분들을 나타내는 그런 선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요, 간단하게 이제 여기서 요약하게 보면 이런 부분들의 메소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지오넬라 유린 항원을 통해서 이제 검사하는 하나의 카드라고 말씀드렸는데, 요약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제 검사 키트를 통해서 이제 소변을 이제 면봉으로 채취하고 난 다음에 면봉을 삽입한 후에 그죠? 시약 가지고 이제 2방울 정도 떨어뜨린 난 후에 이제 15분 후에 이제 검사 결과를 판독하게 돼서 이렇게 판독하게 된다라는 그런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이거는 육안으로도 이렇게 봐서 그 양성인지 음성인지라는 부분들을 판독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하나의 장비입니다. 전용 장비인데요. 이걸 통해서 이제 카드를 놓고
그리고 이제 뭐 이쪽 바코드에서 환자 샘플이나 이런 걸 인식하고 이제 이 바코드 인식해서 이게 무슨 검사인지 인식을 한 후에 이제 검사 아까 전에 15분 반응을 하고 난 그 키트 있죠? 이거를 여기다 놓고 난 다음에 자동으로 얘가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부분들을 이제 얘가 판독하게 돼서 양성인지 음성인지라는 부분들을 얘가 리딩하게 됩니다. 그런 하나의 전용 검사 장비를 이제 여기다 그려놓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요. 또 하나의 이제 검사 부분이 부분 키트입니다. 얘는요, 이제 SD 바이오 센서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 그 제공하게 되는 그런 키트인데요. 얘는요, 형광 면역 분석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FIA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람 소변에 존재하는 그 레지오넬라 항원에 특이적으로 작용하는 그 항체를 이용해서 검사한다. 그래서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성 검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성 검사를 얘기하고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얘는 이제 진단 키트 얘기하고 있고, 얘는 이제 장비. 장비입니다. 그래서 얘처럼 이렇게 큰 장비도 있고요. 자그마한 이제 포타블 장비도 얘는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여기는 그 SD 바이오 센서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는 요 키트를 가지고 또 요 장비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더라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형광 면역 분석법을 통해서 정성 검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부분인 겁니다. 이런 정도의 장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다 뭐예요? 지금 앞에서 나온 것처럼 다 뭘 가져간다? 페르만제의 소변 검사로, 그죠? 항원 검사하는 그런 신속한 시험 방법이다, 검사다라는 부분들, 그죠?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지오넬라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검사를 하더라, 소변 가지고 검사를 하더라라는 게 특징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지오넬라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그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요. 레지오넬라 뉴모피니아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 한번 기억을 해보면 뭐였었어요? 산소성 그람 음성 막대균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산소성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얘기하는 미산소성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해당이 없고요. 그 다음에 발육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반 배지라든지 그 다음에 혈액안찬 배지에서는 자라지 않는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 어디에서 자란다고 그랬어요? BC, YE 배지 pH가 얼마? 6.9 정도, 그죠? 그 배지에서 잘 자라게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배지 성상이 회백색 광택이 나는 그런 집락으로서 자라게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레지오넬라 뉴모필리아의 하나의 큰 특징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보게 되면 그람 음성 알균도 아니었어요. 막대균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비운동성 아니었죠. 뭐였었어요? 극단모성의 편모를 가지고 있어서 운동성이 어떻게 됐어요? 운동성 양성이었죠. 그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탄수화물 발효도 산화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아니고, 그 다음에 병원성 뭐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병원성은 재앙군인병 혹은 폰티앙열, 그래서 다 뭐였어요? 호흡기계 감염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들, 그죠? 요 부분이 답으로 골라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BCY 배지에서 자란다. 그 다음에 소변을 크로마토그래프로 확인한다. 어떤 균이냐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일반 배지에서는 자라지 않고 특징적인 배지, 그죠? BCY 배지나 FG 배지에서 L-시테인이나 페릭아이온 그런 강한 배지를 필요로 한다. 어떤 거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레지오넬라 뉴모필리아를 골라내는 부분들, 요걸 답으로 골라내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요 부분들은 아까 앞에서도 설명드린 그런 하나의 진단 키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들까지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폐렴환자의 그 소변 검사로 항원을 검사한다라는 그런 하나의 진단 키트였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어때요? 시스템이 함유된 그런 BCY, 이건 이제 왼쪽에서는 이렇게 자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혈액 한참 배지, 오른쪽. 얘는 자라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보통 한참 배지나 혈액 한참 배지에서는 어떻게 발육이 안 됐었고, 그치? 여기는 어디야? 중식이 됐잖아요. 뭐가? BC, Y 배지. 그죠? 그래서 나타나는 배양 결과다. 자라는 결과 의심되는 역시 마찬가지로 요 BCY 배지에서 잘 자라는 그런 부분들 기운이 뭐였어요? 요거, 그죠? 레지오넬라 뉴모필리아다. 이 부분들을 골라내는 부분의 문제 나타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래서 레지오넬라는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조금 복습을 한다면요. 레지오넬라에서는 이제 레지오넬라 뉴모필리아라고 하는 인체의 병을 일으키는 그 주요 원인균이 바로 이 레지오넬라 뉴모필리아였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절대산소성, 그 다음에 그람 음성 짧은 그 막대균이었다. 그러니까 다형태성으로 나타나는 그런 호기성 간균이었고, 그 다음에 또 말씀드렸지만 까다로운 그런 영양 요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보통 한참 배지나 혈액 한참 배지에서는 자라지 않았다. 그죠? 그러고 나서 잘 자라는 그 배지는 뭐였었어요? BCY 배지. 그죠? pH 6.9의 BCY 배지 통해서 L 시스테인하고 그 다음에 페릭 아이오는 첨가 배지에서 잘 자라더라 라는 그런 특징. 그죠? 그래서 레지오넬라 뉴모필리아의 그 배지 BCY 배지는 여러분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FG 배지. 그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뭐 탄수화물 발효 산화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병원성은 뭐였었어요? 재앙구냄병. 그 다음에 폰티앙열. 그래서 뭐였었어요? 호흡기계 감염. 그래서 이제 냉각탑의 그 냉각수를 통해서 감염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에어컨 시스템 이런 부분 통해서 감염이 잘 일어나는 부분들이 바로 이 레지오넬라 뉴모필리아였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그람 염색이 어렵기 때문에 김제스테임이나 도운 염색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염색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문제통에서도 봤지만 면역 형광항체법 뭐 이런 부분들, 그죠? IFA법 뭐 그 다음에 FIA법 뭐 이런 거. 그래서 레지오넬라 그 항원에 대한 신속한 시험이었고, 그 다음에 뭐였었어요? 폐렴환자의 그 소변 검사로서 항원을 검사하는 방법 중에 이런 방법들이 있었다라는 부분들 문제통에서 또 확인을 했습니다. 아셨죠? 자, 이래서 간단하게 레지오넬라 살펴봤고요. 다음 강의에서 계속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이 하셨고요. 찬쌤의 쉬운 미생물학의 찬쌤이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